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정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오늘 사실상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을 하죠. 여기에 맞춰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이 임박했고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이 10월 달에 나오는데 내일 당장 구형이 하나 선고가 됩니다. 이재명에게 처음으로 떨어지는 구형인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사법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은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아시아투데이 일면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닷 올린 심우정호 문수사 첫 시험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총장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같이 녹록하지 않다. 지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난 김건희 여사 관련 건도 있지만 지금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 공소유지도 중요하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권력자의 부패를 척결해서 사회를 투명하게 하고 범죄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면 국민들이 나서 정치권의 거센 외풍을 막아줄 것이라는 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임 총장 역할에 기대감이 모인다. 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석 연휴 기간 대검에 첫 출근을 하면서 참모들과 근무 상황도 점검을 했고요. 심 총장이 취임 후 받을 첫 과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될 전망이다. 사위였던 서창호 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김정숙 외유 출장 및 샤넬 자켓 의혹 등 굵직한 수사에 대해 임기 내 결론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게 쌓이는 거죠.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재판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야권에서는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하면서 검찰 조직 축소를 시도하고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스스럼없이 발의하며 검찰 조직을 강하게 흔들고 있어서 편파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수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도 심우정 총장의 몫으로 남았다. 자, 이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의혹들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이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문다해 사업, 행정관이 관리 의심, 이사 일정 등 확보. 문다해 씨가 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이 한국에 와서 혼자 이혼하고 한국에 와서 청와대에 거주할 때 공유 숙박업 사업을 했다는데 그 숙박업 사업을 관리하고 돈까지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완전히 사유화 행정관들을, 그전에도 행정관들을 사유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다해가 태국으로 이사하는 그 일정표를 확보를 했다. 일종의 이게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도라 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문다해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혜 씨를 대신해서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돈 관리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문재인 쪽은 전혀 관련이 없다. 먼지떨이식 수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을 하는데 엉뚱한 해명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빈축을 사고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는 2019년 5월에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삽니다. 물론 그 전에 태국으로 이주할 때 구기동에 있는 빌라를
서로 뭐 부부끼리 정려를 하고 그걸 갑자기 팔고 태국으로 급하게 떠나죠. 그런데 태국에서 다시 서울에 있는 양평동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 남편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해서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서울의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샀는데 이혼하기 전에, 그리고 2020년에는 문다혜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문재인 퇴임 전까지 2022년 5월까지 청와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청와대에서 살 때 2021년 초에 또 이 집을 팔아서 1억 4천만 원 차익을 얻었는데, 이 사이에 직접 집에 살지 않았고 공유 숙박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태국에 머물 때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사서 그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본인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에 머물 때도 공유 숙박 사업을 양평동 다가구 이 주택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당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다혜를 대신해서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잡았다. 청와대 친인척 담당 행정관은 그때 태국으로 막 불러서 마련할 집 알아보는데 일 시켰고 완전히 시중을 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뭐 김정숙 씨는 청와대에서 뭐 여성 경호원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 자, 이런 일들 완전히 청와대를 사유화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올해 초 압수수색에서 문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도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사 일정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파악하는 도중에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 이것은 아마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상당히 궁금하죠. 여전히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현직 대통령의 딸이 태국으로 이삿짐을 쌌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았죠. 또 태국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돈 거래가 있었는데 그 돈의 흐름들, 또 서창호 씨 특히 취업 과정, 이런 것들도 이사 일정을 하나하나 추적을 해 나가면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검찰은 2016년 2월에 서창호 씨의 게임 업체 입사, 그때도 좀 청와대에서 뭐 손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죠. 나중에 이름을 문재인의 반려견 토리 게임즈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땡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임 업체 입사부터 딸 문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 공유 숙박 사업까지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적용을 해서 뇌물죄로 문재인을 기소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문다혜 씨 소환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김정숙 거쳐서 문재인까지 소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법원에서 드디어 이재명에 대한 구형이 하나 떨어집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이재명 결심 공판, 법원 10월 선고 가능할까? 자, 이달 20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그리고 30일에 이재명이 받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공직선거법하고 위정교사 결심이 예정돼 있다. 그래서 이러면 10월 중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여기가 이 선거법입니다. 는 내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20대 대선을 치르면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씨 몰랐다. 그리고 또 백현동 4단계의 용도 상향을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혐의죠. 내일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전에 검찰 측이 지난 6일 마무리하지 못한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나머지를 다 마친 뒤에 이재명 변호인의 반대 신문, 그리고 검찰의 구형, 이재명의 최후 변론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다.
시간 내에 신문이 끝나지 않으면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또 형사합의 33부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재명의 위정교사 의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예정대로 30일 진행. 경기지사 선거운동 중 수원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정인으로 나왔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성진 씨죠. 에게 위정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것은 로건 파일이 전부 다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위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법조계에서는 두 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위정교사 사건에서 권고 이상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다급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탄핵 전국을 조정하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명령, 오늘 본회의 처리, 여당은 국정 어깃장이다. 추석 끝나자마자 본회의 격도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 장악, 이런 국정조사 4건도 추진하겠다. 탄핵 2개, 최상병 특검 2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2개, 그 다음에 국정조사 4건, 이거 전부 다 이제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다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콧, 필리버스터 등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심리적 정권 교체 시작됐다. 그래서 계엄령 의혹도 다시 꺼내들고 이재명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양 두 사람을 같이 모은 기사를 썼는데, 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당정 갈등, 지지율 하락, 리더십 돌파구 찾는 한동훈. 자, 이재명은 특보단에 인재위까지 대선급 조직 꾸리는 이재명. 정치권 대선 조기 준비 말 나온다. 자, 대선을 조기 준비한다는 것은 탄핵을 해서 빨리 본인의 이 재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끝장을 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연휴를 마치면서 조만간 당대표 특보단과 당인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다. 자기 대통령 선거를 2년 6개월여 앞둔 시점에 통상 대선이나 총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 때 가동하는 특보단, 인재위를 구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 대선이나 총선 앞두고 무슨 뭐 문화특보, 경제특보, 뭐 쫙 이렇게 뭐 안보특보 두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2년 6개월이나 대선이 남았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자 내각을 구성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것은 조기 대선을 가정을 해서 지금 이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대여 압박 공세를 높이면서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보단은 오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고 언론특보, 법률특보, 정무특보, 경제특보 이렇게 분야별로 위촉을 한다. 그리고 인재위원회 인선도 곧 마무리한다. 보통 총선, 대선 등을 앞두고 운영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해 자기 대선을 뒷받침할 인재수혈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 수행실장도 신설한답니다. 수행실장. 당 대표는 수행실장 같은 건 없죠. 그냥 수행비서가 있는데 대선 후보가 보통 이제 수행실장을 두죠. 근데 수행실장도 지금 신설을 해서 김태선 의원을 임명을 했다. 이재명은 대선 캠프가 주로 두는 공보단도 운영 중이다. 공보단. 노동, 법률 대변인도 추가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히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쪽이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다가온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 조직 개편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선 준비 체제를 조기에 갖춰서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자, 이제 정말 그 실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점차 좀 물음표가 붙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당정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한동훈의 또 그래도 지지 기반이 있다면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있다면은 뭐 본인이 그 나름대로 전국을 돌파하는 그 바탕이 되겠지만, 지지율이 최근에 한 10% 정도 떨어졌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니냐, 한동훈이 이 탄핵 정국에 대응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다.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대로 지금 2년 동안 미뤄졌던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때 2년 동안 미뤄졌던 수사 다시 제대로 하고, 또 법원 판결 내일 당장 1심 구형이 나오는데 법원 판결 속도 내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 1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